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주 4일차 수업을 이제 복습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 4일차가 이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다 몰아서 올리는 걸로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주 4일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키워드 복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기입니다. 전처리기가 뭐냐? 라는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처리기는 컴파일 단계를 나눴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빌드와 크게는 컴파일과 링킹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빌드 단계로 이제 총칭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이 전처리기가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컴파일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어셈블러가 이제 진행하는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어 파일들이 이제 .o 파일로 해가지고 오브젝트 파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일들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하나로 합쳐서 이제 최종적인 exe 파일을 내는 어, 링킹 과정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전처리 과정이고 이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전처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의 특징으로는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드에 붙은 모든 주석을 제거합니다. 즉 CPP 파일을 기준으로 코드에 붙은 모든 주석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샵 include 한 헤더 파일들을 CPP 파일에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하게 됩니다. 즉 헤더 파일의 모든 코드들을 읽어와서 헤더 파일이 선언된 부분에 그대로 코드를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크로 함수들. 매크로 우리가 샵 디파인이나 샵 디파인으로 이제 정의해 놓은 키워드나 이런 함수들을 실제 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샵 define 한 다음에 false 하고 여기다 0이라고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뭐 이렇게 코드가 막 이렇게 있다가 if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true false 값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 false와 같지 않다. 이건 좀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래 이런 코드가 없는데 그냥 펄스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펄스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위에 이제 매크로로 지정해 놓은 펄스가 전처리 과정에서는 0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크로들을 모두 찾아서 실제 지정한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전처리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Translation Unit이라고 하나의 CPP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의 CPP 파일이 이제 컴파일되는 대상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떼고 그리고 include 헤더 파일을 include 그대로 포함시키고 그대로 갖다 붙이고 매크로들을 실제 값으로 변환해서 하나의 CPP 파일 완성된 이제 컴파일이 진행돼도 전혀 이제 이상이 없는 그런 하나의 CPP 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파일의 이름이 이제 Translation Un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전처리기고요. 그리고 샵 디파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샵 인클루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샵 인클루드에는 두 가지 사용 예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꺽쇠 안에 헤더 파일을 선언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헤더 파일을 선언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따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헤더 파일들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참조할 때는 꺽쇠 가로를 쓰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을 참조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헤더 파일이 참조가 되게 되고 이 아래에서 아래 코드들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includ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샵이 붙은 모든 코드들은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코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include 역시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작업이고, 이 헤더 파일의 코드들, 즉 CPP 파일 안에 헤더 파일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들의 코드들을 그대로 읽어다가 차례차례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dio라는 stdio라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C 언어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를 헤더 파일로 인클루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헤더 파일로 인클루드 하게 되면은 그 파일이 한 2700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한 CPP 파일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게 됩니다. 그대로 붙여넣는 과정이 이제 인클루드 과정이고,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진 인클루드 과정이 이렇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선언된 헤더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define인데, 이 define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정의하는 키워드입니다. 매크로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키워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작업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 어떤 값에다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매크로를 지정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작업 같은 거는 함수로 이제 만들지 않고 이렇게 define 해가지고 전처리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실제 실행될 때는 전처리기가 그 define 된 키워드를 사용한 코드들을 실제 정의된 코드로 바꿔주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좀 더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펄스는 0, true는 1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이제 0과 1로 사용하는 게 아닌 정의해놓은 define으로 정의해놓은 true 펄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define을 함수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define 하고 여기다가 add a b 한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add라는 정의된 키워드를 아래 코드에서 그냥 add 한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듯이 여기다가 10, 20을 넣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int sum 하게 되면은 이 sum에 최종적으로 전처리기가 이 코드를 이걸로 받아서 a 플러스 b로 바꿔주게 됩니다. sum은 a 플러스 b고 a가 10이고 20이니까 결국에는 10과 10 더하기 20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sum에는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처럼도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샵 define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장점은 0, 1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알기 힘든 값들을, 예를 들어서 뭐 0, 1이 참과 거짓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서 상태 값을 1, 2, 4,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값을 나눠서 이제 버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define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버프 1, 버프 2, 버프 3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각 명칭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 2, 4 이런 식으로 값을 줘서 버프에 이렇게 값을 매칭을 해서 아래 코드에서는 버프명을 사용을 하고, 실제 컴파일 될 때는 이제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고 define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전처리기가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적 변수인데, 정적 변수는 뭐냐? 스태틱이 붙은 변수입니다. 스태틱이 붙은 변수고,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 역시,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 역시 데이터 영역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가 이제 전역 변수가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럼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선언된 파일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어느 함수든지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의 값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타이밍에 원치 않는 값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변경됐을 때 어디서 어느 타이밍에 변경되는지를 찾기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 영역에 전역 변수와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특징을 가집니다. 즉, 함수의 호출에 따라서 변수가 삭제되고 초기화되는 것이 아닌,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데이터 영역이 생기게 되고,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는 변수들은 이미 컴파일 시점에서 컴파일러가 다 알고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해당 변수들은 그대로 데이터 영역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게 되므로 정적 변수는 이제 함수 안에도 선언을 할 수가 있고, 함수 밖에 전역 변수처럼도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특징은 정적 변수는 선언된 지역의 한정에서 접근해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틱 int 변수가 함수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를 읽을 수 있는 지역은 해당 함수로 한정되게 됩니다. 이게 해당 함수로 한정되게 되는데, 만약에 함수가 호출됐다가 삭제되면은 이 변수가 삭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적 변수가 현재 선언된 지역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뿐이지, 현재 소속은 스택 영역, 즉 함수 프레임의 안에 이제 선언되고 저장된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생명 주기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생명 주기를 따르고, 정적 변수가 선언된 지역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정적 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됐다라고 하면은 함수가 호출될 때 최초 1회만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정적 변수의 생성 자체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메모리 영역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데, 생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 값이 들어갔는데 특정 함수 안에 정적 변수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놔뒀다면은 해당 함수가 호출될 때 최초 1회만 이제 정적 변수가 초기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함수가 호출될 때는 초기화 구문은 무시되고 이 정적 변수가 사용이 되면서 함수가 계속 삭제되고 호출되더라도 하더라도 정적 변수에 할당된 값, 그리고 정적 변수를 증가시키면서 변하는 정적 변수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어 있고, 그 값은 프로그램 시작돼서 호출돼서 초기화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 값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선언된 지역의 한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정적 변수이고, 만약에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됐어도 스태틱한 다음에 정적 변수로 선언을 하면 스태틱을 붙여주면은 다른 외부에서 이 변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없는 게 되고, 해당 CPP 파일 안에서만 접근하는 파일 단위의 전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 변수는 뭐다? 지역이 한정된 전역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